자, 이번엔 출마에 맞섰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월요일 또 힘드네요. 자, 월요일마다 좀 힘든 것 같네요. 월요일마다. 네. 네. 언제는 쉬었나 싶긴 한데 그래도 조금 난해하네요, 이게. 국내 상황도 불투명하더니 또 해외 상황도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 앞서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 결정권자의 독선과 주변에는 아첨꾼들과 방관자들. 이게 미국 정치의 또 현실 아닌가 싶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도 지금 삐거덕거리고 있죠.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죠, 지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는 엉망진창이다라는 게 이제 확산되면서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뉴욕 증시 얘기죠. 이틀간 나스닥만 11% 급락, 폭락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봅니까? 일단 우리 시장만 봤을 때는 저는 좀 반등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제 미국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의 의도가 지금 확실치 않고 이 모든 게 이제 의도된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말 좀 무서운 걸 수도 있겠는데. 증시 하락을 의도했다 그러는데 또 베센트 재무장관은 의도 아니다. 네. 그걸 의도해서 주식을 꺾는다? 그렇죠.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네. 그걸 노골적으로 또 인정한다? 네. 이것도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하강, 침체 이런 분위기로 일단은 지금 위험 자산의 회피 심리가 좀 확산 중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어떤 이제 트럼프의 목표가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떨어뜨려서 이 5경이 넘는 미국의 부채 축소에 방점을 찍은 거다라고 해서 나중에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라면 이게 이제 시장이 좀 수긍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인지할 새도 없이 지금 하락하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이고 오늘이 저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하락 속도에 이제 사람들이 더 이제 조금 이제 공포를 좀 느끼는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하락은 멈추더라도 이게 반등다운 반등이 안 나올까 봐 2분기, 네. 3분기를 관통하는 동안에 좀 높아져 있는 이제 미국의 밸류에이션도 그렇겠습니다만 주가의 반등이 좀 더디게 될 경우에는 위험자산 선호도가 제대로 못 올라와서 글로벌 이제 동조화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다소 이렇게 좀 경색 국면으로 흘러갈 게 그게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냥 이렇게 어쨌든 트럼프도 이제 2년 후에는 또 중간 선거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작정 이렇게 좀 증시를 이렇게 계속해서 좀 눌러놓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나스닥의 이제 클라이맥스는 이제 이번 주 정도가 최고를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막연하지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 뒤집는 것도 웃겨요. 그게 더 웃긴 거죠. 네, 네네. 웃긴다는 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치권 결정권자가 그걸 또 손바닥 뒤집듯이 이거 너무 심했는데 관세 없었던 걸로 해. 그리고 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케이 이래 버리면 시장은 순간적으로 또 반색할 수도 있지만 신뢰도 측면에서는 또 큰 손상이 갔잖아요. 거기에 오히려 시장은 조금 더 들었다 확 내리는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불확실성으로 인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추론해보는데 트럼프 대통령 일단은 정책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고 시장 반응이 과연 어떨 것이냐. 현재로서는 그러면 일단 미국이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미국부터 패라는 형태로 팬다는 게 주식이가 자금으로 치면은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그나마 그래도 달러 약세 때문에 우리도 조금 일각에서는 지난 금요일 날 파면 국면에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환율이 쫙 떨어졌다가 오늘은 다시 뒤집어가지고 환율이 또 촐싹맞게 지금 35원이나 뛰는 바람에 코스피가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이러는데 조금 그쵸? 네, 관세 여파가 계속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이제 몇몇 국가들은 이제 세율이 좀 변동하고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라는 나라들도 하나둘씩 좀 나오는 거 봤을 때는 분열인가요? 네, 선제적인 협상 카드임을 좀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지금은 결속할까봐. 미국 패싱 이런 얘기도 있죠. 미국 일대 와 이게 쉽지는 않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아침에 매체들도 그러지만 죄수의 딜레마라는 표현을 쓰던데 하나하나씩 이제 깨고 나와서 오케이 미국
어떤 얘기인지 해보실게요. 베트남이 지금 먼저 네, 시작을 그렇게 했다고요? 좀 나오고 있어서 선제적인 카드라는 거는 입증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 자체가 이거 조절될 수 있는 거야라고 시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불확실성으로 좀 느끼어가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 자체를 이제 흔드는 뭐 변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두말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갔는데 매크로 수치가 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좀 뒤처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기 하강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진짜 이제 주가는 반등의 어떤 에너지를 네. 굉장히 많이 좀 손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가장 최악을 가정하는 게 좀 시장이다 보니까 일단 오늘 뭐 비트코인도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뭐 어떤 8만 달러가 네. 깨졌다가 지금 반등한. 네네 유동성의 어떤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도 뭐 좀 아랫꼬리를 좀 달라가고 있고 오히려 뭐 중국 시장은 좀 선방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각국이 좀 각계격파 형식으로 좀 가고 있다 보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불확실성의 좀 최정점을 지금 이제 이번 주 초 월화수를 통해서 좀 지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그거가 지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끄집어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지켜볼 가능성은 있다. 요게 이제 그나마 좀 하락이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어떤 네. 논거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계속 이렇게 가진 않죠. 뭐 우리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과거에 보면은 그렇죠. 미국의 이제 뭐 신용 등급 깡등부터 해서 뭐 서프라임 사태, 뭐 유럽의 뭐 서버린 리스크 또 팬데믹 다 경험해 보면은 급락했다가 또 올라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오늘 현상만 보면 충격일 수 있지만 또 지나놓고 보면은 왜 뭐 상이 높으면은 골이 깊다를 뒤집으면은 골이 깊으니까 또 높은 능선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세부적으로 이제 뜯어보죠. 의약품은 아직까지는 관세 대상에서는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반도체하고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네. 일단 의약품부터 먼저. 일단 반도체랑 비슷한 결이죠. 지금 뭐 미국 특히나 이제 글로벌 빅파마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의 미국의 생산 시설 비중이 지금 12%, 13%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안보의 측면으로라도 미국에서는 이 비중을 좀 높이고 싶은 이제 그런 요인은 충분히 있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선별 과세를 통해서 인슈어링 그러니까 다시 이제 미국에다가 생산 시설을 지어라라는 쪽에 어떤 이제 유인을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이 전 정권과의 그러니까 미국 문제입니다. 전 정권과의 어떤 이제 헬스케어 쪽의 어떤 연속성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네. 이제 우리나라야 이제 코스닥에 있는 한 몇몇 종목들이 뭐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빅파마들 지금 거의 최저치거든요. 주가만 놓고 보시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R&D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선제적인 약세가 계속 약세를 부르는 그런 좀 악순환의 그런 이제 굴레로 좀 가고 있고 주가의 방향성을 잃었다라는 이제 그런 점이 이제 굉장히 이제 빅파마 쪽에서는 지금 이 정책을 따라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스스로 하던 이제 R&D를 지속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걸 돌릴 만한 이제 그런 모멘텀이 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의약품 쪽은 어쨌든 뭐 금리 인하가 나와서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 좀 나올 때까지는 좀 개별적으로 뭐 오늘 뭐 ABL 바이오 같이 개별적인 이제 그런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예전과 같은 이제 업종 전반의 어떤 강세 이렇게 좀 예상하기로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BL 바이오도 뭐 이게 뇌병변 죠 일종의 이제 플랫폼이죠. 이제 전달을 하기 위한. 네. 스바이오메딕스인가? 그것도 뭐 주말에 뭐 데이터 나와서 아침에 똥 떴다가 뭐 밀리긴 하던데 주말 뭐 아스코였나요? 그 암학회? 네. 암학회. 네. 유럽 암학회? 저도 용어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어요.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초록 발표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두 번 또 넘어가서 대만은 이 관세 충격 대응을 위해서 정책적으로는 주식 공매도 제한을 일주일간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재개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또 뭐 제약 두기는 뭐 한 모양인데 그렇죠. 정책이 막 호들갑스럽게 뭐 이렇게 했다가 하면은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늘 이제 외환 시장도 저희가 얘기하지만 뭐 일본의 중앙은행 JGB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나쁘게 얘기하면 음흉스러운 싹 가가지고 이제 개입을 해요. 개입을 세게 합니다. 세게 해놓고서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뭐 언급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도 이 여론이나 뭐 언론이나 이렇게 자꾸 찌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효과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조용히 묵직하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일단 대만은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게 이제 워낙 80%가 넘는 이제 반도체, 특히나 이제 그렇죠. TSMC의 밸류체인에 TSMC 이꼴 대만 증시 거의 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87%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 밸류체인만 놓고 보더라도. 타이완 세미컨덕터.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반도체의 노출도가 클 수밖에 없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반도체 관세의 직접적인 이제 그 민감도가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이제 시장 조치가 어느 정도 먹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다가 또 뭔가를 좀 하기에는 네. 이제 카드가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일단 환율에 따라서 이제 시장 조치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환율이 엔화는 1,000원을 돌파를 해버렸고 네. 1,460원대 지금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오늘 환율이요? 네네. 1,470원 터치하고 지금 69원. 그렇죠. 60원. 70원이나 69원이나.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어떤 전략이나 이런 걸 꾸리기가 뭐 일단은 환율 이렇게 가면은 외국인은 그냥 던지고 보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우리 뭐 탄핵 국면이란다. 계엄 사태를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화 약세를 1,486원 하이 딱 레코드 찍고 또 좀 밀렸지만 그 정도 봤는데 뭐 1,500원만 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있어라는 게 이게 보편적인 또 심리일 거야. 물론 그걸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게 되면은 상당히 피곤하겠지만 뭐 그것도 견뎠다 이거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N이 저렇게 좀 강하게 나오는 거는 또 뭐 N 캐리 뭐 이런 얘기도 또 슬금슬금 좀 기어 나올 수도 있는지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증시, 그러니까 뭐 종목으로 봤을 때 어떤 이제 시사점을 본다면 최근 들어서 그나마 연초에 특히나 이제 1일 거래일부터 15거래일 동안은 연기금이 좀 작동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월 초에 환율이 빠지다가 이제 연기금 매수가 조금 느슨해지면 다시 환율이 오르는 게 지금 12월, 1월, 3월, 4월까지도 좀 진행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최근 들어 연기금들의 매수하는 종목들을 네. 보면 그건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KRX에 들어가면 뭐 날짜 이렇게 지정해서 보면은 연기금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를 거의 이제 하루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좀 나타내주고 이미 있는데 한국은행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한은의 정책이나 이 커멘트는 잘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나마 또 그나마는 아니고 자 하여튼 한국은행이 이제 해외 투자한 서학개미를 뭐 한국은행이 서학개미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해외 투자자를 나가신 분들한테 좀 주의를 당부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충분히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로 조금 이제 돌아오실 때도 됐다라는 거를 뉘앙스를 주면서 연기금이 이제 사기 시작했죠. 네네. 그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봤어야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연기금들이 뭐 최근 일주일 동안 주가가 폭락하는 가운데서도 좀 사는 종목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나중에 이제 반등을 할 때도 그 종목들이 조금 더 빠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뭐 생각도 고프펀드 얘기도 또 뭐 정책적으로는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신선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일단 뭐 곧바로 좀 매수하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좀 참고를 해놓고 선별을 해놓을 필요는 뭐 충분히 있는 이제 그런 좀 변수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프펀드가 뭐 저출산 물론 저출산 대책은 다들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하이테크 쪽에 비중이 있을 것 같다 생각입니다. 자, 애플에 대해서는 애플 아이폰 시리즈나 뭐 애플 제품은 대부분 다 중국에 이제 팍스콘이라는 공장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과 전 세계 전역으로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제품인데 미국 들어올 때 관세. 그래서 이건 빼줘야 된다. 그리고 애플에 대한 면제설 이 말이 됐나요?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풀로 이렇게 하고 해야 되나? 삼성전자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대응 카드가 나온 거는 없어요. 이제 다만 이제 선제적으로 메모리 가격을 좀 인상을 하는 이제 그 정도 외에는 이제 뭐 대응 카드가 좀 없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관세보다는 이제 바이든 정부의 이제 어떤 흐름을 탔었던 이제 칩스법의 지속 이행 여부가 주가에 훨씬 더 좀 민감한 그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선별적인 품목으로 관세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미국에서 수요하는 이제 그런 필요로 하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마이크론 혼자 다
뭐 공급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뭐 거의 한 20% 지금 뭐 생산 시설을 뭐 갑자기 오늘 진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딱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협상을 통해서 저는 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지를 좀 넘겨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최근 들 오늘 뭐 삼성전자 많이 빠지고 있는 거는 프로그램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이제 잠정 실적이 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도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최근의 하락을 좀 메우려는 이제 뭐 반대로 나오는 이제 그런 좀 반등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딱히 돌파구가 명확해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배제하기에도 그 묵직한 건 아직 있고 네.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 썩어도 준치라고 하면 웃기겠죠. 또 항의 들어올 것 같아서. 구간이 명관. 그리고 뭐 대안이 뭐 딱히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어떻게 좀 구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이크론의 네. 아까 말씀하신 생산 라인이 지금 일본, 그다음에 싱가포르, 미국 본토 이렇게 다 같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생산하는 거 들어올 때 또 관세 매기는 네. 복잡다단한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심플하게 때려버렸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중국이 보복관세를 34% 상계로 또 나왔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들고 나왔죠. 물론 자주 들고 나왔던 카드긴 한데 이번에는 좀 세게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예상된 수순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 뭐 저기 그린란드 얘기도 뭐 히토류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요. 뭐 히토류 공급선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충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그런 대응 체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무역 전쟁 양상은 뭐 약간 미국에 의도하는 성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중국에 대해서 좀 밀어붙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결국 이제 미국이 견제하는 거는 중국의 생산력이죠. 이제 어쨌든 안보에서 확실한 우위를 뭐 확인하는 이제 그런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좀 뭐 이런 좀 무역적인 이제 그런 제재를 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뭐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어떤 좀 해결책을 또 계속해서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서로 이제 타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간극을 좀 줄여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만 역시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지금 이제 극으로 지금 뭐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상황이고 오히려 좀 뭐 중국 상해 증시는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강경 정책인가에 대해서 약간 시장이 좀 실증을 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지금이 클라이맥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환율만 좀 여쭤보고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떨까요? 환율이 바로미터잖아요. 네. 뭐 제가 늘 뭐 한쟁이니까 맨날 환율을 쳐다보는 사람이라서 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일단 뭐 정량적인 지표를 단기간에 달성할 가능성은 없죠. 뭐 이제 뭐 국가의 뭐 갑자기 이제 뭐 성장률을 올린다는 GDP가 확 못 끌어올라다니까 잠재 GDP가 올라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결국에는 이제 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의 어떤 흐름이 좀 빨리 나오든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연기금의 그런 아까 언급드렸었던 그런 루틴한 이제 그런 좀 주식 매수가 어쨌든 이제 환율을 조금이나마 그래도 좀 상승하는 거를 누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궁극적으로는 결국 미국 쪽에서의 이제 금리 인하 어떤 추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 이게 이제 얼마나 형성되느냐에 따라 있는데 뭐 FOMC의 의사로 공개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그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어떤 시장의 요구나 시장의 바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피치가 중국 신용 등급을 지난 주 후반에 A+에서 A로 하향했는데 중국 정부는 강하게 거부가 아니라 항의했지만 그것도 뭐 잘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얘기가 길어질까봐. 네. 뭐 하고 싶은데.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좀 관세에 너무 좀 매몰된 시각을 좀 너무 이제 시장에서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새롭게 어차피 내 종목도 빠지고 시장도 빠졌다라고 하면 종목을 교체하는 이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저는 새로운 모멘텀이 오는 쪽에서 뭔가를 좀 찾아보시는 게 관세는 요건 덜 적용되고 이건 피해갈 수 있고 뭐 이런 좀 시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역시 한한령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 중국향? 네, 뭐 뷰티 미용 의료기기 네. 뭐 저번 주에 뭐 나쁘지 않은 모습 뭐 제가 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카지노나 이런 쪽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서 찾아보는 그런 좀 시각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저 엔터 쪽 뭐 좀 나쁘지 않아 보이고 뭐 네. DOU 같은 종목들 오케이. 뭐 제가 저번 주에 뭐 했죠? 메디톡스 네네.
투척하고 갔었잖아요. 어. 이번 주에는 DOU 같은 종목 DOU. 한번 좀 눈여겨보실만하다. 종목도 딱 찍어가지고 좋습니다. 보실만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발상 항상 역발상이죠. 힘들긴 하지만 뭐 그게 이제 중국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과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나눠봤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